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기업진단 과목의 핵심 중 하나인 인사평가와 직무관리에 대해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직무 분석부터 평가 오류까지 기출함정을 피하고 오답 패턴을 꿰뚫는 전략으로 빈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봅시다. 이 부분은 1차 시험 3교시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핵심 내용들을 목차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무관리의 중요성을 다룬 후 다양한 인사평가 기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사평가의 오류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실력 점검을 위한 1초컷 기출 OX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가장 먼저 직무관리의 3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직무 분석으로 직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직무평가인데요. 이는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설계는 직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무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업 중심 접근법으로 직무 그 자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기능적 직무 분석이 해당하죠. 두 번째는 작업자 중심 접근법인데 이는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사람의 인적 특성 즉 KSA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PAQ 직위분석 질문지가 대표적인데요. 기출 문제에서 PAQ를 과업 중심으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PAQ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직무 분석의 결과물인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비교하며 정리해 봅시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일 자체에 초점을 맞춰 요구되는 기능이나 과업, 환경 등을 기록합니다. 반면 직무명세서는 인적 특성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같은 자격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둘은 모두 직무 분석의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음은 직무평가입니다. 직무평가는 직무 수행자가 아닌 직무 자체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며 공정한 임금, 즉 직무급을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네 가지 주요 기법을 살펴보죠. 서열법은 직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에 따라 직무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점수법은 평가 요소를 세분화해 점수를 부여하고 요소비교법은 기준 직무를 정한 뒤 요소별로 비교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제 직무설계를 이해해 봅시다. 직무설계에는 크게 직무확대와 직무충실화가 있습니다. 직무확대는 과업의 수를 늘리는 수평적인 확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직무충실화는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직무의 깊이를 더하는 수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2장 핵심 인사평가 기법 5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업원의 성과와 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현대적 기법들인데요. 각 기법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시험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BSC, MBO, BARS, ACM, 그리고 대조법까지 5가지 기법을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법의 특징과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BSC, 즉 균형성과표와 MBO, 목표관리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BSC의 핵심은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까지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 및 성장이라는 4가지 관점을 아우르죠. MBO의 핵심은 상하급자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권한 위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BARS, ACM, 그리고 대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RS, 행위기준 평가법의 키워드는 중요사건, 즉 행동입니다. 성과와 관련된 주요 행동을 선정해 척도로 만듭니다. ACM 평가센터법은 미래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여러 평가자가 다양한 도구로 관리 직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조법 체크리스트는 성과나 태도를 기술한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제3장 인사평가에서 치명적인 심리 오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자들이 무심코 범하기 쉬운 심리적, 통계적 오류들인데요. 시험에는
특정 사례가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후광 오류, 관대화, 엄격화, 중앙 집중, 대비 오류 등 주요 오류들을 하나씩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각 오류의 개념과 사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주요 평가 오류들을 기출 사례와 함께 분석해 봅시다. 먼저 후광 오류는 어떤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다는 이유로 기획력까지 높게 평가하는 경우죠. 관대와 경향은 실제 능력보다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부여하는 오류입니다. 어등급이 1명인데 5명에게 주는 경우처럼요. 마지막으로 대비 오류는 직전 비평가자와 비교하여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는 오류로 우수사원 평가 직후 평균 사원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평가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관대화나 중앙집중과 같은 통계적 평점 오류가 발생할 때 종업원 비교법, 즉 강제배분법이나 서열법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 대신 비율을 강제함으로써 점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배분법을 도입하더라도 후광 오류와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인한 오류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1초 컷 기출 OX 마스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로 핵심 개념을 확인해 볼까요? 직무평가의 1차적 목적이 직무기술서 작성이다. 정답은 X입니다. 직무기술서 작성은 직무분석의 목적이고 직무평가는 직무급 산정이 목적입니다. BSC는 객관성이 중요해 비재무적 지표를 안 쓴다. 이것도 X입니다.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의 균형이 핵심이죠. MBO의 단점이 권한 위임이 어렵다는 것이다. 역시 X입니다. 오히려 상하급자의 공동 목표 설정으로 권한 위임이 활성화됩니다. 1초 컷 기출 OX 마스터 두 번째입니다. 잘 모를 때 긍정적 측면만 보고 모두 높게 평가하면 관대와 오류다. 정답은 X입니다. 이는 한 특성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후광 오류에 가깝고 관대화는 단순히 모두에게 후하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PAQ, 직위분석 질문지가 과업중심 직무분석이다. 이것도 X입니다. PAQ는 사람의 인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작업자 중심 도구입니다. 직무평가의 대상이 종업원의 기업 공헌도이다. 역시 X입니다. 직무평가는 사람이 아닌 직무 자체의 가치와 난이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합격 포인트, 직무분석은 팩트를 다루고 직무평가는 가치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과업과 작업자의 대비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